현재 피프티 멤버들의 엄마의 글이 아니냐, 또 피프티 멤버들의 지금 작금의 사태가 너무 안타깝다, 이런 이야기까지 함께 인터넷상에서 번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태가 심각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더불어서 오늘 정부에서 굉장히 중요한 발표까지 함께 있었다라는 거, 아마 뉴스 기사를 접하신 분들은 많이들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어떤 사태가 벌어지고 있길래 지금 이렇게 논란거리가 또 재확산이 되고 있는지 하나하나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엄마의 분탕글이다. 엄마의 분탕글? 멤버의 엄마가 적은 게 아니냐라는 말도 있고, 그냥 한 어머니 입장에서 적은 게 아니냐라는 말도 있는데, 이거 읽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한번 여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아이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 전 대표님, 이제는 놔줘야 하지 않을까요? 이게 바로 어제 새벽 시간대에 올라온 글입니다. 뭐라고 적혀져 있느냐? 이미 중간에 껴서 모든 걸 잃은 아이들입니다. 이제는 누군가 이 아이들의 실오라기 같은 날갯짓을 보호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전 대표님, 아이 가진 엄마 입장에서 한번 적어봅니다. 이렇게 해서 도대체 누가 이득인가요? 지금 피프티 멤버들은 골방에 틀어박혀 세상의 질타 속에 울고 있을 겁니다. 이 아이들 이제 겨우 20살 남짓한 아이들입니다. 새로 걸그룹도 만든다고 하시던데, 그럼 피프티 멤버들에게 자유를 주실 수는 없는 건가요? 외부 세력이 누구건 안성희 씨건 뭐건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불쌍한 아이들의 미래만은 꺾지 말아주세요. 그래봐야 20살 겨우 된 소녀들일 뿐입니다. 이런 짧은 글이 올라왔는데 모르겠습니다. 한 어머니의 어떤 애탄 심경을 표현했다라는 말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분탕글에 불과하다라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저거 피프티 멤버들의 가족 중에 또는 그들의 어머니 중에 누군가가 저런 글을 적어서 저렇게 지금 논란거리를 또 만들고 있는 게 아니냐 등등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터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댓글 반응을 보면요, 날갯짓이라는 단어부터 굉장히 에러다. 그냥 놔주면 배임죄, 위약금, 위약벌 물고 나가면 되는데 왜 난리다. 왜 난리냐. 심지어 애들 놔주라고 쓰는 게 말이 되냐. 다음 피프티 엄마. 웃긴 애 다 큰 성인이다. 애가 아니다. 경찰서에 가서 배임이라고 고발도 했다. 자, 결국 어떻습니까? 이게 사실 누가 적은 글이든지 간에 저 글 내용이 어그로일 수도 있고요. 또는 누군가의 직접적인 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저런 입장이 피프티 멤버들을 전혀 1도 옹호해주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피프티 멤버들은 지금 세상 모든 대중들에게 굉장히 등 돌리게 될 수밖에 없는 사태의 심각성을 야기시켰다. 이것이 굉장히 좀 중요한 쟁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시청자분들 이거 보시고 이해가 되십니까? 나는 피프티 멤버들이 이해가 되신다라고 하는 분들은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다라고 하기에는 아까 댓글에 있다시피 전홍준 대표님에게 배임죄 형사 고발을 직접 했어요. 그리고 가처분 소송조차 멤버들 중에 몇 명은 자신의 이름으로 소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법률 대리인을 통해 멤버들 4명이 똘똘 뭉쳐서 이번 소속사의 사태에 대해 큰 실망감을 드러내기도 한 이 멤버들이 과연 저 어머니의 글처럼 말이 되는 걸까요? 저는 잘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이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 항고장까지 접수를 해놓은 상태인데 과연 저 이야기가 많은 대중들의 마음을 움직일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저 글은 삭제 조치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최근 아란 멤버의 전 동창생이다라는 통로도 이어졌었는데 과연 저 이야기도 현실성이 있는지 굉장히 의문이 가기도 합니다. 오메가 X로까지 연결이 된다. 이 오메가 X라는 멤버들이 과연 템퍼링이 맞는 건가? 이런 기사들도 함께 연관지어져서 올라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번 피프티 사태가 이 오메가 X가 진짜 템퍼링이다 아니다. 제가 한번 댓글 반응을 보고 다룰지 말지 말씀드리겠다라고 했는데, 많은 분들이 피프티 사태에 우선 집중을 해주고 나중에 차후에 이 오메가 X 사태도 다뤄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을 많이 봐서 살짝은 멈춰 있습니다만,
중요한 건 오메가 X가 실제 템퍼링이다 아니다 여부보다도 이 피프티 멤버들과 함께 엮여서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건 이제 아마 가요계에서 앞으로 어떤 가수, 어떤 소속사가 되었건 이 템퍼링 사태에 대하여 의혹이 제기되면 가장 첫 번째의 선사례로 소개가 되는 것이 바로 피프티 멤버들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그게 현실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다 보니 오죽했으면 이 누리꾼들 사이에서는요, 이 피프티 멤버들의 이야기가 내년에는 극장에서 영화 개봉까지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우스갯소리까지 지금 쏟아지고 있을 정도입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제가 하나씩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홍준 대표님의 역할로 송강호 씨를 이렇게 선정을 했네요. 그냥 재미로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뭔가 좀 닮은 분위기 면모도 살짝은 있는 것 같아요. 멘트가 이렇게 돼 있네요. 아니, 애들이 지금 나한테 내용 증명을 보내왔는데 어떻게 뮤직비디오 촬영을 진행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이야기를 전홍준 대표님이 하면, 자, 누가 봐도, 네, 곽도원 씨 누구 역할이겠습니까? 맞습니다. 안성일 씨 역할이겠죠? 안성일 씨 역할한 곽도원 씨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아, 말귀 참 못 알아들으시네. 명예롭게 돈 드린다잖아요. 그리고 뮤비 촬영도 중단하시면 전 이만 손 떼겠습니다. 네, 요렇게 말하는 멘트까지 찰지게 넣어놨습니다. 그러면서 이 백이사 역할에 배우 이유리 씨를 넣었네요. 자, 얘네들 다 백업하고 폭파시켰지? 이거 절대 들키면 안 돼. 하는 멘트까지 있고. 자, 밑에 보니까 최다니엘 씨가 나옵니다. 최다니엘 씨가 나와서 바로 시사보도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것이 알고 싶다의 PD로 등장을 해서 PPT고 뭐고 난 잘 모르겠고 일단 전화 받는 내 모습을 최대한 다양한 각도로 찍자고 턱선 좀 잘 살리게 예쁜 앵글로 잡아봐. 네, 이렇게 뭔가 이미지가 언뜻 비슷한 배우들을 누리꾼들이 이렇게 선정을 해놨어요. 그리고 시사보도 프로그램 작가의 이 원더걸스의 예언을 또 넣었고 지금 보니까 미국인 K-팝 칼럼니스트의 스티브 부세미 이거 아마 제프 벤자민 씨를 이렇게 희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입금이 확인됐고요. 원하시는 방향대로 인터뷰 잘 하겠습니다. 이렇게도 적혀져 있고요. 의문의 내부 고발자의 김성호 씨가 그 인간은 이번 기회에 돈 한번 만져보려는 거야. 월말 평가에 한 번도 안 나온 주제에 라면서 이 내부 고발자가 말했던 멘트를 또 이 김성호 씨에게 접목을 해놨고 자 이번에는 김희연 씨입니다. 김희연 씨는 멤버들의 지금 외삼촌이라고 알려져 있는 분이 있어요. 저는 뭐 이분에 대해서 다룬 적은 없지만 어찌됐건 외삼촌 역할에 김희연 씨가 찰떡처럼 어울린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누굽니까? 바로 멤버들의 어머니 중에 한 명으로 이게 배종원 배우를 또 선별을 해서 영화에 출연시키면 어떻겠냐. 그러면서 이제 피프티 멤버들까지 요렇게 야 지금 그래서 이거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난리가 났습니다. 괜찮은데 야 진짜 시나리오 작가냐 잘한다 재밌겠다 너무 잘 어울린다 자,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게 참 우픈 현실이죠. 웃기지만 슬픈 현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배우 성강호 씨가 유명한 곽도원 배우와 함께 전홍준 대표님과 안성희 씨로 이렇게 회자가 된다라는 것 자체가 이거를 지금 패러디해서 영화로까지 내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현실의 상황이 이 피프티 멤버들은 정말 좀 느끼는 바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많은 분들이 피프티 멤버들의 얼굴도 가려달라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참 많고 제가 얼굴을 가리지 않으니까 어떤 분들은 이 소씨가 피프티 멤버들을 은근히 홍보해주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모르는 분들은요 제가 백날 이렇게 얼굴 사진 올려도 잘 모릅니다. 다만 이 내용의 이해도를 위해서 공개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그만큼 피프티 멤버들에 대한 좀 분노가 많은 대중분들에게 좀 내재되어 있는 게 아니냐. 그만큼 황당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이 PPT 멤버들, 예전에 나왔었던 항소 논의에 대한 기사 중에 이런 내용이 하나 있었습니다. 멤버들이 복귀를 거부할 가능성은 높다. 네, 복귀 안 했죠. 항고했죠. 실제 더기버스 소속 가수인 손승일 씨가
포춘과의 전속 계약에서 패소했지만 소속사로 복귀하지 않았고 안성희 대표의 회사로 옮겼던 전례가 있다. 이렇게 적혀져 있죠. 쉽게 말해서 패소했지만 소속사로 복귀하지 않았던, 그리고 안성희 씨의 더기버스로 갔던 손승현 씨의 사례가 존재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이 손승현 씨의 사례처럼 피프티 멤버들도 지금 패소했고 항고를 했지만 어찌됐건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님에게 돌아가고 있지 않은 상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전례가 있다 보니 이 멤버들에 대한 위약벌, 손해배상 금액, 이거 정말 청구되는 거냐. 뭐 유튜브 영상 보니까 현실적으로 PFT 멤버들이 지금 뭐 재산도 없고 뭐 경제활동 능력이 부족해서 법원에서 탕감해줄 수도 있다. 그 금액 전부 다 청구 못한다. 실제로 손승현 씨가 그랬죠. 손승현 씨가 2억 정도 손해배상 금액이 청구가 됐지만 그마저도 제대로 갚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보니 아무래도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더욱더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전속계약서에 한해서 나와 있는 이 정산서 기준의 위약벌 산정금액표죠.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뭐 보면은 5월달까지의 정산서 기준으로 11억 원이 벌어들여졌고, 이 11억 원을 기준으로 2023년 6월에서 8월 동안 9월 이후에 수입이 없다라고 가정을 해도 위약벌은 236억 원이 되고, 23년 6월 이후 전체 예상 음원 수준을 추가하면은 511억 원까지 간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이런 내용이 적혀져 있어요.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대한 이 법안을 좀 보겠습니다. 뭐라고 적혀져 있냐면, 기획업자 또는 가수가 계약서상의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위반자에 대하여 14일간의 유예기간을 정하고 위반 사항을 시정할 것을 먼저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위반 사항이 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기획업자가 계약 내용에 따른 자신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수가 계약기간 도중에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목적으로 계약상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이 제1항의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계약 해지 당시를 기준으로 직전 2년간의 월 평균 매출액의 계약 잔여기간 개월수를 곱한 금액이 정확하게 대중문화예술 용역 기간에 산정하여 금액이 정해진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런 의견들이 있어요. 손해배상액은 감경 대상이 된다. 그래서 전체 금액과 판결 금액은 크게 차이가 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손승현 씨의 경우가 이것 때문에 사실 수십억 원의 손해배상액이 있었지만 엄청나게 감경이 돼서 2억 원대까지 줄어들었죠. 실제 판결돼서 나오는 금액하고는 차이가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대략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직접 투자 비용 30억, 간접 투자 비용 33억, 총 63억이 손해배상 청구액 전액으로 잡힐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자, 하지만 광고 거절 등으로 멤버들이 연루되었다라고 확인이 되면 예상 광고비 20건에다가 각각 한 건당 3억 정도를 산정하면 60억 정도를 영업 손실 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해요. 지금 뭐 더기버스의 안성희 씨가 뭐 직원들 배기사를 시켜서 광고를 거절했었다. 뭐 이런 의혹들이 제기된 증거들이 다 드러났죠. 그런데 여기에 멤버들까지 만약 함께 연루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한 광고 건당 약 3억 원 정도로 이렇게 산정을 하여서 총 60억을 또 영업 손실 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해외 마케팅 중단에 따른 직접 영업 손실 비용이 있다면 전액 청구할 수 있다. 실제로 최근 전홍준 대표님이 김세왕님과 함께 더불어서 이 빌보드 차트에 큐피드 노래가 진입했던 건 바로 이런 홍보 계약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많은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에 큐피드 노래가 흘러나왔고, 큐피드의 노래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틱톡이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바이럴 마케팅이 주요했기 때문에 대박이 났다. 결국 해외 마케팅에도 막대한 비용이 들어갔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 그 부분까지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어떻습니까? 손해배상 금액은 총 약 200원 정도로 예측이 되지만 감경이 된다면 대략 총 손해배상 금액에서 20%에서 30% 수준으로 감경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 40억에서 60억 정도로 줄어들겠죠? 정리하면 최소 위약벌 11억 원과 손해배상액 40억 원을 합하여 51억 원 정도가 될 것이며 실제 청구되는 금액은 위약벌 511억 원과 60억을 합한 571억 수준이다. 중요한 건 이 51억 원에서 571억 원의 이 엔터테인먼트 업계 사상 최대 금액의 재판 파티가 벌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 PPT 멤버들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들이 경제활동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현실적으로 이런 엄청난 손해배상 금액 청구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더불어서 51억 원이 아니라 이것보다도 줄어들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손승열 씨의 사례도요, 사실상 이 대표님의 증언에 따르면 그 2억 원마저도 또 한 번 합의를 하여 약 8천만 원 정도밖에 금액이 산정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 PPT 멤버들이 실제로 위약벌과 손해배상 금액이 청구되는 재판 소송에서 판결이 난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수백억 원이 아니라 그 금액의 10%밖에 되지 않는 약 51억 원조차도 5억 원대 이하로까지 떨어질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멤버들이 갚을 수 있을 만한 상황을 고려하여 이 재판부에서 금액을 산정한다라는 거죠. 이게 참 어찌 보면 불합리하기도 하지만 이런 제도의 허술함을 이 더기버스의 안성일 씨가 이미 손승열 씨의 사례를 통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PPT 멤버들에게 이런 상황을 종용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것들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멤버들이 뭐 손해배상이 좀 맞아도 이 정도 금액이 되겠네 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점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과연 이 PPT 멤버들 잘 피해갈 수 있을까요?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이번 PPT 멤버들의 사태를 우리나라 국회, 정부에서 보고 있으며 하태경 의원이 PPT법을 발의한다라고 했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전홍준 대표님이 그 발의안에 대한 회의가 있던 날 국회로에 직접 입성을 했다. 모르겠습니다. 허위사실 같긴 한데 그런 소문이 있어요. 그 정도로 PPT 멤버들에 관련된 PPT법이 지금 나온다 안 나온다 얘기가 나오고 있으며, 제가 오늘 아침에 전달해드린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영상이 어떤 논설위원분이 PPT법 굳이 생겨야 되냐라는 의견을 내셨다가 정말 많은 댓글로 많은 비판을 받고 계십니다. 자, 그만큼 PPT와 관련된 PPT법이 많은 대중들에게 굉장히 예의주시되고 있는데, 오늘 국회 대정부 질문 방송이 생중계됐습니다. 국회에서 교육, 사회, 문화 전 분야에 걸친 대정부 질문 방송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각계각층의 분들이 이 많은 국회의원분들을 모시고 다양한 질문을 쏟아냅니다. 우리가 요즘 최근에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이 오염수 대장동 인터뷰 공방도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대정부 질문을 답변하는 한덕수 총리의 답변이 끊임없이 쏟아졌는데, 중요한 건요, 여기에서 PPT 사태에 대한 답변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한 총리가 PPT 사태에 멤버 빼가기, 컨텐츠 산업 죽이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자, 무슨 말을 했느냐? 기사를 한번 쭉 읽어드릴게요.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전속계약 분쟁을 겪고 있는 걸그룹 PPT와 관련해 멤버들을 빼간다든지 예술가가 잘 만든 컨텐츠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해 불법 유통이 되는 문제가 미래 먹거리인 컨텐츠 산업을 죽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우려를 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 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이용 국민의힘 의원의 PPT 그룹을 아느냐, 전속계약 분쟁이 있다고 최근 신문에서 본 것 같다 라면서 말을 한 겁니다. 이 의원은 한 총리에게 전속계약 분쟁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고 질문을 하자 한 총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K컬처, K팝 컨텐츠가 지금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지속 가능성을 갖고 발전할 수 있도록 문체부 등에서 업계 의견을 수렴해 대책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서 전속계약 분쟁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 재발 방지 제도화 등을 검토하고 있다. 피해 사례를 조사하고 그러한 점을 막기 위해 표준계약서 같은 것도 연내에 개정할 계획이다. 그러니까 이제 9월 달이니까는 12월까지 3개월 남지 않았습니까? 3개월 내외 표준계약서까지 개정할 계획이다. 또한 무료 법률 지원을 강화하고 공론화를 하여 추가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야, 그러니까 피프티 멤버들과 같은 이 템퍼링 사태에 대해 한 총리도 명확하게 보고 있으며 문체부에서는 연내에 표준계약서 개정을 계획하고 있다. 그리고 무료 법률 지원과 공론화를 할 것이다. 피프티 멤버들 지금 막 속이 타들어가고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굉장히 지금 심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더불어서 이 의원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외부 세력이 접근하여 일명 멤버 빼가기, 템퍼링이 문제다. 멤버 빼가기의 행태는 기업의 기술 탈취와 굉장히 흡사하게 바라봐지고 있다. 그러면서 규모가 작은 회사일수록 가수 한 사람은 회사가 보유한 유일한 자산이고 핵심 기술과도 같다. 중국이나 미국 등 외국 자본까지 끌어들여 우리가 길러낸 가수 또는 연예인을 빼가는 행위와 다를 바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요. 정부는 7월 30일에 유통 문제와 관련해 K-컨텐츠 불법 유통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불법 사이트도 신속히 차단하고 국제 공조도 강화하겠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와 같은 것도 범정부 차원에서 이미 검토 중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그 노은섭 위원분의 그 칼럼은 사실상 좀 너무 현실성이 떨어지는 얘기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정부 차원에서조차 이 템퍼링 사태를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고 이 템퍼링이 국내에서만 일어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중국의 거대 자본들이 접촉을 하여서 만약 우리나라에 있는 이런 중소기업 단체의 가수들을 빼가기 시작한다면 이 중국의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지금 우리나라의 K컬처를 전부 다 자신들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황당한 상황인데 이제 K콘텐츠가 지금 우리나라의 주요 산업이 되지 않았습니까? 정부 차원에서는요. 지금 이 K콘텐츠 산업에 대하여 엄청난 투자와 미래 가치를 보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뭐 K콘텐츠 때문에 외래 관광객 3천만 명을 달성했다. K콘텐츠에 1조 원 정책 금융 뭐 이런까지 지금 투자를 하고 있고 넷플릭스 독주 속에 K콘텐츠에 5천억 원을 투자한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K콘텐츠에는요, 뭐 우리나라의 오징어 게임과 같은 영화, 드라마 산업, 나아가서는 K-팝까지 3대 항목이라 할 수 있겠죠. 여기에 대해서 예전에는 우리가 무역 또는 조선산업 또는 반도체 산업, 자동차 수출업 이런 형태의 경제 활동을 이어왔다라면 이제는 문화산업으로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이름을 널리 알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시점에서 이번 템퍼링 사태가 얼마나 국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땐 심각한 사안이겠습니까? 만약 이것을 대충 넘겨짚게 된다면 차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에서 거대 자본이 접촉하여 결국 템퍼링 사태가 악순환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지금 이런 템퍼링 사태가 계속 악화되다 보면 국내의 작은 중소기업 단체에서 조금만 가수들이 뜨는 것 같으면 뒷작업을 통하여 PFT 사례가 계속 재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국가에서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아까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지금 이런 손해배상액 아마 들으시면서 고구마 여러 개 먹은 것 같은 답답함을 느끼셨을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자, 다시 말씀드려볼게요. 자, 이렇게 정부에서조차 PFT법 대책을 마련 중이고 연내에는 법 개정까지 하고 있다. 문체부에서는 PFT 사건을 통하여 중소기업 단체를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와 공론화를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만약 이 손해배상액 재판이 벌어지면 뭐 손석영 씨의 사례는 그렇다 치겠습니다. 지금처럼 국가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PFT 사태에서 이 멤버들의 손해배상액이 충격적으로 감액이 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또 한 번 대국민들의 반발이 일어날 것이고, 지금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까지 이번 피프티 사태를 예리하게 바라보고 있는데, 이 재판부에서 이거 감액 많이 해줄 수 있겠습니까? 이 재판부도요, 여론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흉악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 처벌이 판이하게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어떤 거는 훨씬 감경될 법도 한 사건인데 굉장히 큰 형량이 나올 때가 있고, 이건 정말 극악무도한 사건인데 황당하리만치 적은 형벌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이렇게까지 예의주시하고 있는 이번 사태를 과연 재판부, 사법부에서 이렇게 적은 금액 줄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최소 51억 원 이상의 손해배상액이 판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PPT 멤버들은 그야말로 정말 큰일 났습니다. 지금 이 사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뒷배 세력으로 예상되고 있는 이 더기버스의 안성일 씨, 이거 어떻게 지금 감당을 하려고 하는지. 와, 제가 안성일 씨라면 정말 요번 뉴스 기사 소식을 접하고 굉장히 초조해질 것 같습니다. 아마 앞에 말씀드렸던 손해배상액을 듣고 또 내용 재탕하네, 또 고구마 먹는 소리만 하네 하셨던 분들, 제가 뒤에 전달해드린 요번 사태, 물론 저것만으로 국회와 정부만을 믿고 대처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정부와 국회에서도 이번 사태가 굉장히 뜨거운 감자다라는 겁니다. 본보기 사례로라도 아마 이 안성희 씨와 PPT 멤버들의 굉장히 큰 형벌은 피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자유로운 의견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